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 준비 중이셨나봐요. 네.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느껴보기도 하고 치료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의자 넘어가요. 머리를 아직 안 말려서 머리를 좀 말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으로는 주로 물을 먹거든요. 식사는 따로 안 하시고요? 아침이랑 점심은 잘 안 먹고요. 저녁을 좀 많이 즐기면서 먹는 편이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아침이랑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데 쓰는 것 같거든요. 물만 먹습니다, 거의. 이것도 물처럼 드시는 것들인가요? 네. 이건 퇴근하고 즐기는 뭔가 좋은 술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의 생명의 물입니다. 같이 출근하실까요? 여기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엄청 가깝습니다. 3분? 그 정도면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걸어 다녀도 되는데 오늘은 추우니까 차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으면은 걸어서 많이 가고요. 비 오거나 그러면 차로 가고.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희가 9시 반부터 브리핑이 있어서 보통 이 시간에 출근을 많이 합니다. 어제는 저녁에 9시 정도에 천안에 내려와서 오피스텔에서 자고 지금 이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원래 어디 쪽이세요? 집은 서울에 있고요. 개포동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집을 놔두고 천안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컨디션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 제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이랑 출근이 연속되는 날에는 천안에 계속 있습니다.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와이프랑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계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제 딸, 이거 딸이 써준 편지거든요. 안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딸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제 꿈도 이루고 그래야 가족의 꿈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서울에 있고요. 절반 정도는 천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도착했네요. 정말 가깝죠? 걸어올 걸 그랬나요? 오늘 진료할 분들 보는 건가요? 어떤 진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 브리핑 시간에 다 확인하지만 미리 좀 확인하고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한지 환자분 한 분 한 분 중요한 게 좀 다르잖아요. 그거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진료가 많은 건가요? 네, 이 색깔은 이제 빨간색은 임플란트 관련된 진료가 주로 있고요. 주황색은 이제 본 뜨는 날, 갈색은 본 뜬 거 붙이는. 오늘도 화이팅. 바쁘실 예정인가요? 이 정도면 좀 바쁜 편이죠. 앞니 관련해서 가족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혹시 얼굴 쪽에 바뀐 거 없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같이 일주일 됐는데 어젯밤에도 진짜 내 얼굴 바뀐 거 없어? 와이프랑 딸한테 둘 다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일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고 그냥 말하면서 이렇게 맞춰보라고 했는데 못 맞출 것 같긴 해요. 근데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봐야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확실히 한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봐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많이 된 거. 근데 자연스러운 걸 떠나서 저는 그 전에 앞니가 검은색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변한 걸 알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지금 임시 치아를 일주일 쓰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처음에는 붙이고 나서 시리고 아플 줄 알았는데 시리고 아프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어서 사실 깜짝 놀랐고 한 이틀 정도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좀 났고 물고 씹을 때 앞니가 굳이 딱 닿이진 않더라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씩 임시치아 하고 나서 조금 불편한데 잘 된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마음이 100번 이해됐어요. 약간의 불편감이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치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완벽하게 정교하게 잘 맞는 치아와 이 임시로 만든 치아는 다르다. 치아는 정교한 게 가장 중요하다 깨닫게 됐습니다. 갈비 같은 것도 뜯을 수 있나요? 갈비를 먹어본 적은 없고 앞니를 사실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어제 사실 저녁에 치킨을 먹었거든요. 치킨을 먹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7번 디스탈 맨 끝머리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탈 마진은 두껍지 않게.
네. 좀 긴장되네. 저번 주에 너 놀린 걸 후회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업무하는 것들 노트에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점심에 리드팀 회의가 있는데요. 리드팀 회의 때 어떤 얘기 해야 되는지 정리해 둔 거 좀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 괜찮죠? 오늘 일단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대로 쓰다 보면 점점 내 것처럼 변할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보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한숨 많이 쉬죠. 사실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거든요. 제 평생 사람 몸을 치료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아직도 사람 몸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했지만 사람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우리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치료하다 보면 치료를 해드리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손을 이미 떠난 그분의 치아 혹은 입이 낫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에는 제 손을 떠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경우였어요. 그분은 이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미 몸이 한계치까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치아가 망가진 이유도 몸이 한계치니까 치아가 망가진 것도 있고, 제가 치료를 해드려도 사실 그걸 낫기 위해서는 일을 좀 쉬셔야 되는데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죠. 일을 좀 쉬는 게 치유에는 가장 좋습니다. 본인도 알고 제 진심도 이해하시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기도합니다. 제발 나아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네요. 그럴 때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저도 뭣도 모를 때는 제가 잘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손을 떠나는 경우,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분도 절 믿어주시고 그리고 일할 때 저의 에너지를 좀 받아가셔서 잘 나아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으면 그때는 한숨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몸이 이미 한계치에 가 있기 때문에 피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피는 당뇨가 있다던가, 예를 들어 혈압이 좀 높다던가 그런 것들은 따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조 증상이 많이 없어요. 오늘 그분도 한 3개월 전쯤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다, 피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 검사를 했어요, 내과에서. 실제로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당뇨를 조절하는 약을 드시고 오늘 오셨던 겁니다.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기 좀 어려운가 보네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몸이 뱉어낸다. 임플란트를 해놔도 그거를 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티타늄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이거를 외부 물체로 인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건강하지 않거나 혹은 내 몸이 너무나 무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뱉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뼈도 뱉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분은 이제 치아가 망가진 것도 사실 너무 과도한 힘, 치아도 뱉어낸 거죠. 수명을 다해서 오셨거든요. 나중에 회복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 물어보시고 좌우로 찌글찌글 갈아보십시오. 혹시 동료인 진가배 원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갑자기 질문을 그렇게 주시니까 옛날 엽기적인 그녀 질문이 떠오르는데, 우리 진가배 원장님은요, 제가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던 환자분들, 저의 치료를 커버, 서포트도 해주실 수 있고, 제가 또 부족하거나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요청드릴 수도 있는 존재고요. 같이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드리는 게 쉽겠네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하시나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치과의사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는 솔직하게는 진 원장님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솔직하게 많이 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스키 탈 때 있잖아요. 활주로를 활강한다고 할까요? 그걸 쭉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의사들은 정석적으로 다 하지만 진짜 해야 될 때
때 쭉 내려가는 거를 막 잘하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진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저보다 잘한다는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래 임플란트 식립할 때 마지막에 정밀한 조정을 위해서 토크렌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사용해서 깊이랑 방향을 미세 조정을 하는데 뭐 한 4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4개를 꺼내가지고 4개를 다 해놓고 진짜 자대고 심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과를 보면은 진짜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닌데 혼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 배우고 하기도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네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우리 병원의 임플란트적인 퍼스트 옵션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진 원장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둘 다 치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둘 다 대표 원장이잖아요. 경영은 누가 더 잘하시나요? 그거는 솔직하게 저는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뭐 4년 반, 5년 동안 하면서 진료적인 포션에서의 기여 혹은 뭐 성과라고 하면은 진 원장님 더 큰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진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거, 환자분들을 대하는 거,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연봉 재계약, 혹은 또 우리 병원의 3개월, 6개월간의 계획, 그리고 1년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 같은 거를 뭐 상의하면서 많이 하지만 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림꾼이시네요. 네, 실제로 살림꾼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서울대 치대에 다닐 때 조정 동아리를 했었고, 그때 진 원장님은 동아리에서 주장하고 저는 회장이라는 역할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대표 부대표 뭐 이런 느낌에서의 느낌을 아직까지도 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그 관계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는 진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디테일을 잘 이끌어서 그 목표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서 같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때부터 함께 하셨으면 몇 년이나 같이 하신 거죠? 저희가 학교를 다닌 게 2013년부터 다녔으니까 12년, 13년이 돼가네요. 거의 12년, 13년을 거의 붙어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학교라고 하면은 대학원부터 시작한 거여가지고 초중고 같이 다닌 사람들은 친하거나 내밀한 것까지 다 오픈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대학원에서 만난 사이로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쩐 일인지 거의 다 아는 사이가 돼버렸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신 틈을 타서 혹시 불만은 없으신가요? 불만 요 질문은 와이프 없을 때 남편한테 하는 질문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불만 있죠. 불만 있어요. 너무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 저도 그러는데 저보다 더 세서 그 자체로 불만이라기보다 그 목표를 선명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디테일을 신경 쓸 법도 한데 그거는 저한테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두 분이 있으니까 서로 챙겨줄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보시는군요. 멀리 보고 큰 꿈을 자꾸 외치는데 요 작은 거부터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큰 꿈을 얘기할 때 티격태격 하는 건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체격이 큰데 요새는 가끔 놀랄 때가 이렇게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곰돌이 같거든요. 뭐 이게 앉으면은 옷이 정말 낄 정도로 해가지고 단점 아닌 단점?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데 그렇죠. 건강 중요하고 저쪽의 건강이 본인만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잔소리하는 영역이 약간 부부 사이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이게 부부도 가까운데 저희가 일주일 시간으로 따지면은 각자 와이프보다 보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 동반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녁 식사는 안 하시나요? 예, 저는 퇴근하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는 거네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이랑 커피를 제외하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왜 우리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저녁을 많이 좀 푸짐하게 즐겨서 먹고 저녁에 또 반주도 같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점심이랑 아침이랑 일과 중에도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좀 과도하다, 에너지가 과도한 느낌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 이 몸의 에너지를 밥을 소화시키는 데 쓰는 것 같아요. 텐션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진료할 때 다른 데 에너지를 좀 쓰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온전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먹고 일하면은 시술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포만감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환자와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수술할 때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진료할 때도 좀 뭔가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밥을 일과 중에는 안 먹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은 잘 드시네요. 꼭 챙겨 드시는 편입니다. 저는 당 떨어지면은 짜증이 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같이 일하면서 한 분은 밥을 다 드시고 한 분은 밥을 안 드시고 좀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김 원장님은 밥을 꼭 먹어야 되니까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날에 점심을 제 의견과 소신을 좀 희생해서 같이 먹어주기도 합니다.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밥 먹으면은 부대 껴가지고 그 뭐 정확하게 안 된대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막 우리가 하는 일이 섬세한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막 엄청 안 섬세한 것도 있거든요. 저보다 안 섬세한 거를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때 밥 먹어서 부대 껴서 코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아, 요렇게 들어오신다. 또 이제 운동선수 관점에서는 이제 운동 경기 나가는 사람이 밥 먹고 경기 뛰진 않잖아요. 그런 취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약간 운동선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감각이나 이 모든 시력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는 마치 야구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 공이 딱 멈춘 것처럼 보이듯이 저도 치아가 딱 멈춘 것처럼 보이고 침이 막 튀고 피가 튀어도 온전히 그 사이트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부위에.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정말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걸 최대한 유지하려고 저는 안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치과 원장님들이 힘도 되게 좋아야 되지 않나요? 발치 같은 거 할 때.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힘이 없으니까 진료도 좀 천천히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힘을 줘서 하는 진료는 없어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힘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힘이 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부연 설명하면은 저희가 임플란트 엄청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장이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손목 아프다고 팔 아프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골프 칠 때도 힘 빼고 치라고 하잖아요. 힘든다고 멀리 나가는 거 아닌데 우리 이제 그때 이야기 된 거죠. 힘 빼고 하면 딱 되고요. 힘 주고 하는 때는 하수였을 때고, 지금은 힘 빼고 하니까 저희가 고스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하수일 때는 비유 너무 좋은데요. 골프 선수들도 골프 잘 못 치면은 손 까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허리 아프고. 잘 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못할 때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몸이 아프고 힘도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은 힘 빼고 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죠. 오늘 진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힘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까지 일하면 힘든데, 힘든 거에 비해서 보람이 있어서 저는 계속 이걸 지속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에게 치과 의사란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치아를 고치는 일이 치과 의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맛있는 식사를 못 하시고 치아를 상실된 채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치과 의사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이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치료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입이라는 곳이 얼굴의 한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 안은 뇌랑도 가깝고 손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치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당장 하기 쉬운 치료나 아니면 앞니나 이런 치료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당연히 그렇게도 가능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마치 그런 거죠. 자동차로 따지면 나는 차를 좀 세차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를 잘 살펴보니까 바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차는 세차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바퀴를 먼저 끼우는 게 우선시 돼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차는 그렇게 하지만 치과 치료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머리를 고쳐주는 거, 그게 사실 제가 치과 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치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치과 치료뿐만 아니고 모든 치료가 뭐든지 미루면 미룰수록 좋고 나중에 하면 더 좋다, 이런 인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이라는 이 구강 구조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치아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건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기둥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 빠졌을 때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기둥이 2개 빠지고 2개가 빠지다 보면 나머지 기둥들의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고, 그럼 그 무리한 하중이 전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 기둥이 하나 빠졌을 때 하나 빠진 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
설득하는 거. 그게 사실 치과 의사로서 그 기둥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오셨던 환자분인데 사실 그분은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앞니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흔들리고 아프다. 검사해보면 어금니는 이미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금니가 없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앞니가 갑자기 최근에 아파지고 흔들리는 게 불편한 거죠.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왜 어금니가 없는 게 안 불편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금니는 아주 천천히 없어졌고 없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금니가 없는 거에는 이미 적응을 하셨던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들에는 사실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천천히 불편해진 거 그게 어금니이기 때문에 어금니가 없는 거에는 이미 적응된 상태고 앞니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앞니가 며칠 전에 갑자기 흔들리고 아프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잖아요. 앞니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흔들리고 아파서 더 불편하게 느끼죠. 그래서 변화의 총량보다 변화한 속도가 불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앉아 있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드시고 계신 위스키는 뭔가요, 이게? 이 위스키는 어제 따라놓은 위스키입니다. 따라놓고 그냥 그대로 드시네요. 아니 어제 술을 마시다가 이건 다 못 마실 것 같아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남겨놨다가 퇴근하고 먹었는데 위스키는 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 놔뒀다 마시면 더 맛있어요. 아, 공기 접촉이 돼서. 요거트 향도 나고요. 굉장히 향이 달콤하고 오늘 맛있네요. 일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술을 즐기시는 건가요? 그럼 평소에도? 네, 술 좋아합니다. 일하고 와서 하는 취미가 술 마시기. 보통 치과 원장님들 술 마시지 말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같은 편을 이해한다고 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는 차마 제가 못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해주죠. 저도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한 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는 술을 먹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 먹고 싶어서 먹은 건가요? 아니면 실험을 하려고 일부러? 아, 실험은 핑계고 사실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너무 멀쩡하고 괜찮아서 저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괜찮았으니까 환자분들한테도 술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그냥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죠. 지금 드시는 게 뭔가요? 글렌드로낙이라는 위스키입니다. 글렌드로낙 포트우드. 가장 아끼는 술이 있을까요, 혹시 집에? 아, 그럼요. 물론 있죠. 제가 집이 이제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아끼는 술이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 이건 또 밖에 안 있고 안에 들어가 있네요, 어디? 딱 하나. 이게 뭐죠? 스프링뱅크라는 위스키예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인데 이 위스키를 저는 좋아합니다. 제일 아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을 여쭤봐도 되나요? 저도 기억이 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세 자릿수는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걸 샀을 때. 귀한 분이네요. 아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좀 오래돼서 이 코르크가 부서져서 이거 빼는데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네. 술 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새 코르크로 지금 현재는 대체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구하고 아끼는 위스키다 보니까 뚜껑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붙여놓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 그대로. 이게 따라 놓으면 맛있어져요. 술에 대한 나름의 좀 철학이 있으시네요. 아, 그럼요. 술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먹는 잔은 이 잔이거든요. 미리 이렇게 얼려놔요. 얇은 잔은 하면 안 되고 두꺼운 잔에 미리 이렇게 얼음을 얼려놓으면 어디 술집에서나 볼 법한. 그렇죠. 냉동실에 제 비법입니다. 술 마시고 항상 다음날도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고 나서 다 잔 깨끗이 씻고 자기 전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딱 놓는 거. 짠하시죠? 네. 너무 좋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 사실 사는 것 같아요. 앞에 그런 거 다 빼고 먹으면은 짜릿짜릿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딱 한 잔 들어가니까 텐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진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죠. 평소에 이렇게 술을 혼자 드시는데 좀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먹는 술이 더 맛있어요. 저는 혼자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있고 그리고 오로지 그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맨날 일을 하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주 5일 일하고 있지만 올해 3월 전까지만 해도 주 6일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로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혼자 술 먹는 시간이 저의 삶의 낙이 됐습니다. 완전히 보상받는 시간이네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일어나서 첫 끼거든요. 뭔가 고체로 된 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지금 맛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아끼는 위스키고요. 이건 두 번째로 아끼는 위스키인데 요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졸지에 좋은 술을 다 마셔보네요, 덕분에. 아닙니다. 술은 같이 마시고 즐기라고 있는 거니까요. 쌓아둬서 뭐 아까 혼자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군가와 술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처음이세요? 네네네. 들어오면서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술을 먹은 적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술 먹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김 원장님 안 오시죠? 별로 안 친하신가요? 친해도 뭐 여기까지 뭐 굳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보는데 퇴근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에 뭐 한 6시간만 보던가 5시간만 보면 아쉬워서 여기 와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갈 텐데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질리도록 보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같이 하기에는 좀 이제 사실 일 끝나면 서로 할 얘기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도 막 하고 재밌게 하지만 저만의 공간까지 그를 데려오고 싶진 않습니다. 처음인데 저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면이라서. 혹시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3년도 6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얼마 됐죠? 2년 반. 2년 반 정도. 2년 반 만에 제가 처음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혼자만의 아지트네요,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해가 좀 빨리 져서 퇴근하면 이제 해가 져있는데 가끔씩 일요일날 이럴 때는 일요일날 6시까지 진료하고 퇴근하고 딱 왔을 때 해가 떠 있을 때 그 해를 딱 보면서 내가 성공했나? 이런 착각 잠깐 빠지곤 합니다. 너무 황홀하거든요. 일하고 들어왔는데 태양이 딱 나를 반기고 있는 저만의 오로지 혼자만의 공간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한잔 하시죠. 네.